皆さん、はじめまして。みんなの日本語の장성숙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네,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민나노 독학 일본어 공부하기 초급 완성 코스의 해설을 맡은 장성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먼저 우리 이제 바로 14과부터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코스에서 바로 지금 14과로 올라오면서 이 14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4과 타이틀을 보시면요. 부탁 표현과 현재 진행 표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요 단어로 지금 테 구다사이 하고요. 테 이마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 일본어의 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14과에서는요. 태형을 중점적으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태형은 앞에 동사가 어떤 형태가 붙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태형이 왜 필요한지, 이 태형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워밍업으로 들어가서요. 선생님이랑 문법적인 사항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형 뽁뽁이 키로 들어가기 전에 태형의 문법적인 사항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도입 부분부터 계속 태형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태형이 필요한 건지 일단 살펴보면요. 태형의 쓰임새라고 해서 지금 접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그 처음 하기 코스에서는요. 동사의 지금 그 단정형, 그 다음에 그 종말형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스형, 나니나니시마스, 타베마스, 타베마생 이런 표현들 아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동사를 끊어서 표현할 수만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습니다. 뭐 차를 마십니다. 한데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중간에 접속을 해줘야 될 필요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일본어의 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종지형이 아닌 접속형으로 해서 한국어의 해라든지 하고라든지 아니면 동사의 아라든지 어라든지 뭐뭐 하여라든지 뭐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일본어에 태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가 왜 필요한지 잘 아셨겠죠? 이번 과의 지금 테마가 일단 부탁 표현과 현재 진행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탁 표현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밥을 먹습니다 해서요. 밥을 먹으세요 이렇게요. 네, 먹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요. 먹습니다 그대로 동사를 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먹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본어의 주세요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주세요 해가지고요. 구다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다사이. 이건 주세요가 맞죠. 그런데 무엇 해주세요 해가지고요. 그 해에 해당되는 말이 일본어의 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번 과의 부탁 표현은요. 나니나니 테 구다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표현으로는 우리 진행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현재 진행 표현이죠. 밥을 먹습니다 해서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현을 더 상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때도 요 하고라는 부분이 일본어에 태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진행 표현에서 있습니다는요. 이마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처음에 이번 과에서는요, 태의 쓰임새, 지금 처음에는 부탁 표현하고 현재 진행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요, 이 태는요, 그 후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태가 필요한지 알았는데, 이 태 앞에 지금 동사들이 접속을 합니다. 근데 동사가 어떤 형태로 태와 같이 연결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것을 문법적인 용어로는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태형 만들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마스 형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무심결에 그냥 계속 입에 익숙해져 있어서 타베마스,
에가오미마스 이렇게 많이 아셨겠지만 이 마스는요 또 쓰임새가 있었어요. 마스는 일본어의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과에는요 정중한 거 표현하기 싫고 이제 접속형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 자리 대신에 테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만 그냥 이렇게 마스 빼고 다 넣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앞에 이 동사의 형태들이 다 단어 발음별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마스 했을 때 이 동사 발음이 이로 끝났던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삽니다. 물건을 삽니다 했을 때 카이마스라든지 이런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가 만약에 사고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된다면 태가 필요한 거는 확실히 맞겠죠. 그래서요. 태는 확실히 필요하고요. 카이마스에서요. 이 발음이요. 네, 조그만하게 초금화가 됩니다. 그래서 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고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네, 발음이 좀 바뀌죠.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키마스 하면은요. 네. 앞에 발음이 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카키마스 하면요. 레포트를 쓰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카키마스 이런 동사가 있었잖아요. 이 동사는요. 만약에 이 마스 대신에 테를 붙인다면요. 키가 발음이 이로 바뀝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얘네 둘도 벌써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요. 그래서 그 카키마스 하면요. 씁니다에서 쓰고 하려면요. 카이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기 같은 경우는요. 오요기마스라는 동사 있었죠. 그래서 헤엄치다 이런 동사인데요. 그거는요. 테를 만나면요. 이로 바뀌고요. 점이 뒤에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요. 오요이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마스라는 동사 있어요. 예를 들면 이야기합니다 해서 하나시마스 이런 동사 있었거든요. 이 시마스 같은 경우는요. 접속을 하려면 역시 태가 필요하고요. 앞에 이 시 발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하려면 하나시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좀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치 같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다 해가지고요. 모찌마스 이런 동사 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요. 역시 태가 필요하죠. 자, 이 앞에 치 발음은요. 네, 초금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찌마스 같은 모찌마스 동사가 바뀐다면은요. 못때 이렇게 바뀌어지죠. 예, 지금도 여기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 발음은 지금 초금화로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니가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가 붙는 단어는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거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죽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마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에 발음이 니 이렇게 오는데요. 죽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려면요. 이 니 발음이요. 으로 바뀌고요. 뒤에 타금 땡땡이 붙습니다. 자, 일본어의 앞에 히로 끝나는 단어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예전에 고어, 옛날 그 서적 그런 그 문서들에는요, 히로 끝나는 단어가 많았는데요, 현대어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그 비로 끝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 같은 경우는요, 역시 마스가 붙었는데요, 테를 만나면 똑같이 응으로 붙고요, 네, 요렇게 붙어요. 니와 지금 같아지죠. 더 하나 볼게요. 미마스 같은 경우 있어요. 책을 읽습니다 해서 요미마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읽고 하려면요. 이 미 같은 경우도 응으로 바뀌고 대가 붙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리로 끝나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탑니다 이렇게 할 때요. 노리마스 이런 단어 있거든요. 자, 그 노리마스 같은 경우는요. 예, 타고 이렇게 하려면요. 리 발음이 초금화가 되고 우때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동사를 표현하자면 노리마스 해가지고요. 노때 이렇게 바뀌죠.
요런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부류로요. 요런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요 부류들의 특징은요. 마스 앞에 단어들이 다 모음의 발음들이 다 이로 끝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런 부류들이 지금 마스 대신에 태를 만나면 발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각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앞에 발음이 이, 그 다음 치, 그 다음 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태를 만나면 앞에 발음이 초금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게 다 초금으로 바뀌고 있죠. 네, 요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얘네들 보면은요, 다 니와 히와 비, 미 앞에 오는 발음들은요, 태를 만나면 다 네, 이렇게 된답니다. 요런 특징 하나 있고요. 시마스는 바뀌지 않고요. 키마스는요, 특이하게 이렇게 바뀌네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네, 이끼마스라는 동사가 있죠? 이끼마스, 갑니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요거 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빨리 찾아주세요. 네, 보면요, 마스 앞에 발음이 키죠. 그러니까 키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렇게 바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 요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이 이끼마스 같은 동사만 예외적으로 태가 붙으면 이때가 아니라 이때 이렇게 바뀐답니다. 네, 이끼마스 같은 동사는 예외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의미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끼마스의 접속형 태형은요, 이때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타입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타입 중에는요, 마스 앞에 발음이 이형 모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A 계열의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다 해가지고요, 네마스라든가 아니면요 뭐 기억을 한다 해서요, 오보에마스라든가,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이런 앞에 발음이 이 계열이 아니라 타베마스도 있죠. 네,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면 타베마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요, 태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규칙에 없죠. 네, 규칙이 없어요. 없으니까 또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마스 자리에 그대로 태만 넣으시면 됩니다. 마스 자리에 태만 넣어서 접속형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요 2번 같은 타입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앞에 발음이 에로 있었던 단어들은요, 그대로 태만 붙이면 되고요. 또 앞에 발음이 이로 끝나긴 하지만 그대로 마스 자리 대신에 태가 붙는 그런 동사가 지금 여러분들 초급 단계에서 한 5개 정도 동사가 있어요. 그런 동사를요, 책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미마스라든지 봅니다라든지 아니면요 가리마스 빌립니다라든지 뭐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면 샤워, 아비마스 해가지고요, 아비마스라든지, 요런 한 5개 정도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들은요, 분명히 앞에 지금 여기 배운 요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요, 그대로, 마스 자리 대신에 태가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어에서 늘 따로 다뤄주는 동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라는 의미의 시마스 하고요. 그 다음에 옵니다라는 의미의 키마스 같은 요 동사는 늘 불규칙 동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따로 한번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요, 태를 만나면요, 원래 앞에 시마스 해가지고요, 얘는요, 시대로 바뀌어주고요. 키마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키 같으면요, 이 규칙에 적용을 하자면 이때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옵니다의 이 의미를 가진 키마스 같은 경우는요, 이가 아니라 키때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들요, 한 번 들어서는 굉장히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도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들 설명한 거, 지금 칠판에 여러분들께 써준 거, 머릿속에 늘 잘 그려두셨다가, 여러분들, 요건, 이 태형은요,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형이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태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 선생님이 간략하게 마쳤고요. 뒷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문형 꼭꼭읽기에서 예문 통해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통해서 한번 문형의 의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14가의 포인트 부탁 표현이 있는데요. 우선 부탁 표현을 하려면요. 일본어에는 테 쿠다사이라는 문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쿠다사이 자체가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는요. 무엇 하고 해서 이런 뜻이니까요. 무엇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예문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히다리에 마가리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굽습니다. 회전합니다. 돕니다 이런 뜻이 거든요. 그런데요,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테 구다사이가 필요합니다. 자, 테 구다사이가 필요한데요. 이 마가리마스라는 이 동사 어떻게 활용을 시키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 다 그 규칙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마스 앞에 발음이 리로 끝났기 때문에 리로 끝나는 경우는요. 마가까지 쓰고요. 요것을 초급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가테 쿠다사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형으로는요. 우리 현재 진행 표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표현으로도 역시 테가 사용이 되고요. 무엇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일본어에는요. 있습니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시피 아리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스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아리마스는요, 움직임이 자신의 그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요. 사물이나 나무 이런 것 등이고요. 이마스는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마스를 쓰는데요. 이 현재 진행형에서 무엇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물건이 있든지 뭐 나무가 있든지요. 뒤에 이마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리마스는 사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에 필요한 문형으로는 이 이마스가 있구나 이렇게 딱 그냥 그 연결을 시켜서 무조건 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보시면요. 미라상와 이마 레포터 요미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진행 표현이 아니죠. 밀러 씨는 지금 레포트를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테 그다음에요. 잘못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테 이마스 지금 문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니 테 이마스 이렇게 필요한데요. 이 동사는요. 지금 요미마스를요. 활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태형 앞에요. 마스 앞에 발음이 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까지 쓰시고요. 으로 붙여주시고 타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인데 이마스 하면요. 읽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인데 이마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지금 나오는 문형은요. 약간 태형에서 벗어났는데요. 마쇼가라는 문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에게 약간 허락받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조금 더 겸허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제안을 하거나 제가 뭐뭐 할까요?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요. 일본어의 마스카가 아닌 마쇼가라는 그런 문형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형태가 붙는지는요. 정말 간단해요. 마스 앞에 네, 테츠다이마스 하면요. 거듭니다. 네, 돕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요, 제가 좀 도울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네, 오시면 돼요. 여기도 마스 계열, 여기도 마스 계열 똑같기 때문에 앞에 발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데츠다이마쇼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번과의 포인트 문형, 세 가지 문형의 의미와 예문까지 한번 알아봤네요. 우리 그럼 바로 한번 예문 읽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요. 책에 보면 지금 예문들이 한 문형당 뭐 3개, 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한국어로 다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서 일본어로 다시 장문을 해보는 연습인데요. 아마 처음 보는 문장은 조금 장문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따라 읽기를 2번 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2번째 선생님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장문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일본어 실력이 금방 쑥쑥 아마 잘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예문, 네, 부탁 표현에 해당되는 예문 한번 따라 읽기 연습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예문들은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의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2번째 있는 예문부터 한번 따라 읽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2번째 예문 보시면요. 이소이데 쿠다사이. 서둘러 주세요. 네, 그 다음 3번째 예문입니다. 스미마센가 시오 토tte 쿠다사이. 죄송합니다만 소금을 좀 집어주세요. 네, 1번의 마지막 예문이요. 스미마센가電話番号を教えてください. 네, 장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네, 그 다음 2번째 문형, 우리 현재 진행형 테이마스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2번째 문형도요, 첫 번째 예문은 생략하고 2번째부터 가겠습니다. 미라상와 이마, 비디오 미테 이마스. 밀러 씨는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입니다. 미라さんは今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밀러 씨는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예문입니다. あなた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3번째 문형 우리 마쇼가 활용한 예문 연습 한번 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번째 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迎えに行きましょうか? 마중하러 나갈까요? 사또 도리마쇼까? 설탕을 집어드릴까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바로바로 장문하는 연습도 해봤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책 많이 보시고 입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예문 따라 읽기 연습하시고 일단 바로바로 장문을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예문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요. 아마 이 책의 끝부분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자연스럽게 다들 장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문형 꾹꾹 읽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입에 착 붙게 말하기 연습해서 다시 만나요.